사실 이 피부 유형, 피부 타입은 사람들이 정말 궁금해하시는 내용입니다. 한 100년 전부터 보시면 가장 단순하게 좀 건조한 피부, 건성, 기름진 피부, 지성, 그 사이에 있는 거 복합성. 하지만 피부라는 게 이렇게 단순히 두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어서 피부 타이핑 방법이 개발이 됐는데요. 이런 주제로 옛날부터 제가 영상을 만들고 싶었는데 이게 간단한 내용이 아니라서 좀 자세하게 시리즈물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2004년에) 미국의 레슬리 바우만 박사님이 피부 유형을 구분하는 4가지 파라미터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 파라미터를 기준으로 피부 유형을 총 16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 그러한 분류법이 개발이 됐고요. 그때부터 많은 피부과 전문의들 그리고 이제 화장품 전문가들, 화장품 산업에서 이 바우만 피부 유형 분류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우만의 피부 유형 분류법 4가지 파라미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성과 건성, 그리고 민감성, 저항성, 색소성, 비색소성, 그리고 주름이 잘 생기는 타입과 탱탱한 피부, 이렇게 총 파라미터가 4가지가 있고요. 이제 이 4가지의 조합으로 총 16가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게 너무 복잡하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정교하게 분류해야 본인에게 적합한 최적의 맞춤형 피부를 구분할 수 있어서 이렇게 한번 시간이 길더라도 설문지를 쭉 확인해보고 본인의 피부 유형을 아시면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지성과 건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성은 피지 분비량이 많고 여드름이 잘 생길 수 있는 타입이고요. 반대로 건성은 피부가 건조하고 수분이 부족하고 그래서 각질이나 주름이 잘 생기는 타입입니다. 이 지성과 건성을 물어보는 질문은 총 11가지가 있는데요. 세안 이후의 보습제, 자외선 차단제, 색소 화장품, 파우더 혹은 다른 제품을 바르지 않은 상태에서 2~3시간 후에 밝은 조명 아래에서 거울을 보면 당신의 이마와 양볼의 느낌이나 외양은 어떻습니까? 사진에 찍힌 당신의 얼굴은 윤기가 있습니까? 파우더를 사용하지 않고 기초 화장만 한 상태에서 2~3시간 후에 당신의 화장 상태는 어떻습니까? 습도가 낮은 환경에서 보습제나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지 않으면 당신의 얼굴 피부는 어떻습니까? 확대경으로 얼굴을 보면 핑끝 크기 혹은 그보다 더 큰 크기의 커다란 모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네, 이제 5번 같은 데를 보면 확대경으로 본인이 확인하긴 힘든데 일반적으로 모공이 크다 하면은 이제 모공이 크다라는 답변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신의 얼굴 피부는 다음 중에서 어떤 상태입니까? 비누방울, 거품이 심하게 발생하는 비누를 사용하면 당신의 얼굴 피부는 어떻습니까? 보습제를 사용하지 않으면 얼굴 피부는 탱탱한 느낌입니까? 얼굴에 모공이 있습니까? 얼굴에 T존 이마와 코에 기름기가 있습니까? 보습제를 바르고 2~3시간 이후의 양볼은? 두 번째 파라미터, 민감성과 저항성입니다. 민감성 피부는 이제 저희가 센시티브 스킨이라고 하는데
피부가 쉽게 붉어지고 트러블이 잘 생기고 피부염이 잘 생기는 그러한 피부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민감성 피부가 아닌 피부를 저희가 저항성 피부라고 부르는데요. 이 저항성 피부는 좋은 피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민감성 피부처럼 붉어지지 않고 뭔가 피부가 크게 트러블이 잘 생기지 않는 건강한 피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민감성인지 저항성인지를 살펴보는 문항은 총 18개가 있습니다. 얼굴에 붉게 돌출된 병변이 발생한 경험이 있습니까? 피부 관리용 제품 클렌저, 보습제, 색조 화장품 및 화장품 등을 포함을 사용하면 얼굴에 뾰루지가 나거나 발진, 가려움증 혹은 따끔거리는 증상 등이 나타난 경험이 있습니까? 과거에 여드름이나 주사에 대한 진단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14K) 금이 아닌 장신구를 착용할 경우에 피부 발진이 자주 발생합니까?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면 피부가 가렵거나 타거나 돋아오르거나 붉어진 경험이 있습니까? 반지를 낀 손가락에 발진이 얼마나 자주 발생합니까? 향료가 포함된 거품 입욕제, 마사지 오일 혹은 바디 로션 등을 사용하면 피부 발진이 생기거나 가렵거나 건조한 느낌이 있습니까? 호텔에 비치된 비누를 몸이나 얼굴에 아무런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냥 일반적인 제품. 근데 이제 호텔에 보통 약간 향이나 이런 게 좀 강한 게 있잖아요. 그런 걸 썼을 때 자기가 쉽게 붉어지는지. 일반적으로는 거의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런 데서 이 점수가 높게 나오면 민감성 피부가 될 가능성이 높죠. 가족 중에서 아토피 피부염, 습진, 천식, 알레르기로 진단받은 분이 있습니까? 향료가 첨가된 세탁용 세제를 사용하거나 빨래 건조기 속에 포함된 정전기 방지용 시트를 사용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운동, 스트레스 또는 격한 감정 분노 등에 의해 얼굴과 목이 붉어집니까? 이건 사실 저희가 그 안면홍도 있으신 분들, 아니면 약간 술도 술이지만 뭐 잠깐 움직였을 때 얼굴 되게 빨개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굉장히 쉽게 그러면은 항상 그렇다. 별로 안 그러면은 뭐 전혀 그런 적이 없다 내지 뭐 때때로 그렇다. 뭐 약간 붉어지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누가 생각해도 좀 심하게 붉어지는 타입이다. 그런 질문입니다. 음주 후에 피부가 붉어집니까? 맵거나 뜨거운 음식 혹은 음료를 섭취한 후에 피부가 붉어지거나 달아오릅니까? 얼굴이나 코에 붉거나 푸른색의 혈관이 얼마나 많이 보입니까? 혹은 치료 전에 얼마나 많이 보였습니까? 일반적으로는 안 보이죠. 근데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혈관이 잘 늘어나 있고 혈관이 보여요. 특히 술 많이 드시는 분들. 코가 이렇게 빨개져가지고. 사진을 찍으면 얼굴이 붉게 보입니까? 실제로 그런 적이 없지만 사람들이 햇빛에 화상을 입었냐고 얼굴이 붉어졌냐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화장품, 자외선 차단제, 피부 관리용 제품을 사용한 후에 피부에 발적, 가려움증, 부종의 경험은?
자, 세 번째 파라미터, 색소성과 비색소성입니다. 색소성은 피부에 색소가 잘 생기는 타입, 잘 타고 여드름 피부염 같은 거 생겼을 때 착색이 잘 되고 여드름 자국 잘 남고 그리고 기미가 잘 생기고 주근깨나 잡티 등이 잘 생기는 타입을 색소성 피부라고 부르고요. 비색소성은 그렇지 않은 피부, 그러니까 그 반대, 색소성의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설문지의 문항은 총 13개고요. 여드름 혹은 피부 속으로 파고 들어간 모발에 의해 짙은 갈색이나 검은 점이 생깁니까? 외상 후에 생기는 갈색의 상처 자국이 피부에 얼마나 오랫동안 남아 있습니까? 임신, 피임약 복용, 호르몬 대체 요법에 의해 얼굴에 짙은 반점이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윗입술이나 두 뺨에 짙은 점이나 반점이 있습니까? 혹은 과거에 병변을 제거한 경험이 있습니까? 얼굴의 짙은 점은 햇빛에 의해 악화됩니까? 과거에 얼굴 기미, 옅거나 짙은 갈색 혹은 회색 반점으로 진단받은 적이 있습니까? 얼굴, 가슴, 등 혹은 양팔에 작은 갈색 점 주근깨, 일광 흑자가 있거나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몇 달 전 피부가 처음으로 햇빛에 노출되었을 때 피부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며칠 동안 계속해서 햇빛에 노출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햇볕에 나가면 주근깨 같은 작은 1에서 2mm 크기의 평평한 점이 생기나요? 부모님 중에 어느 한 분이라도 주근깨가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얼마나 많았는지 지적해주세요. 두 분 중 아무도 그렇지 않거나 한 분만 해당하면 질문에 답해주세요. 두 분이 모두 있으면 주근깨가 가장 많았던 분과 관련된 질문에 답해주세요. 머리카락의 색깔은? 만약 흰머리라면 변색 이전의 색깔을 선택하세요. 자신의 직계 가족 중에 악성 흑색종의 과거력이 있나요? 여기 피부암, 악성 흑색종 이런 내용도 있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한국 사람에게 조금 맞지 않은 문항이긴 한데요. 근데 사실 이게 그 미국에서 개발된 거니까 인종이 다양하잖아요. 마지막 파라미터입니다. 주름이 잘 지는 피부, 그리고 탱탱한 피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주름이 잘 지는 피부는 이른 나이에 주름이 잘 보이는 피부고, 그래서 이제 눈 주위라든지 이마라든지 이런 부위에 주름이 잘 생기는 피부를 의미합니다. 반대로 탱탱한 피부는 이런 주름이 잘 지는 피부가 아닌 주름이 잘 지지 않는 피부, 그러한 피부를 의미하고요. 설문지를 보시면 이 주름과 탱탱함을 구분하는 설문지 문항은 총 21문항이 있습니다. 얼굴에 주름이 있나요? (2에서 7번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인종 및 가족 구성원을 비교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모르는 가족 구성원은 다른 가족에게 묻거나 가능하면 사진을 참조하세요. 어머니 얼굴 피부는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얼굴 피부는 어떻습니까? 외할머니의 얼굴 피부는 어떻습니까? 외할아버지의 얼굴 피부는 어떻습니까? 친할머니 얼굴 피부는 어떻습니까?
친할아버지의 얼굴 피부는 어떻습니까? (1년에 2주) 이상 계속 피부를 태운 적이 있었습니까? 계절적으로 (1년에 2주) 이하의 기간 동안에 피부를 태운 적이 있었습니까? 일상생활을 기준으로 일상생활 중에서 햇빛에 노출되는 시간은 하루에 얼마나 됩니까? 나는 얼마나 나이 들어 보인다고 생각합니까? 지난 5년 동안에 야외 스포츠나 다른 활동에 의해 피부를 얼마나 자주 태웠습니까? 일광욕 침대, 태닝 패드를 얼마나 자주 사용하였습니까? 담배를 얼마나 많이 피웁니까? 혹은 담변기에 얼마나 많이 노출되었나요? 당신이 거주하시는 곳의 공기 오염에 대해 응답하세요. 레티노이드가 포함된 안면 크림 레티놀, 레노바, 레틴 A, 타조락, 디페린, 어베이지 등을 사용했다면 얼마나 오래 혹은 자주 사용하셨습니까? 레티노이드를 사용했다 이런 거일수록 탄력이 생기기 때문에 레티놀을 사용한 16번 문항 같은 경우는 레티노이드 사용 기왕력 이런 것에 대한 질문도 있습니다. 과일과 채소를 얼마나 자주 섭취하고 있습니까? 식사의 몇 %가 과일과 채소로 구성되어 있나요? 주위 상점에서 구입한 주스류 캔 제품은 포함시키지 마세요. 피부를 태우거나 태닝을 하지 않았을 때 원래 피부 색깔은? 당신은 어떤 인종입니까? 당신이 65세 이상에 해당하면 자신의 점수에 5점을 더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총 16가지 피부 타입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이 이 피부 유형은 절대 고정된 게 아닙니다. 나이가 들고 혹은 습도와 주변의 환경, 계절에 따라서 본인의 피부 상태도 많이 변하기 때문에 피부 유형은 점수를 이렇게 먹여보면 본인의 상태와 주변의 환경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16가지 피부 타입을 보시면 한국인에게서 한 8가지가 좀 흔한 피부 유형이 있는데요. 그래서 각각의 피부 유형에 대해서 피부의 특성, 잘 생기는 피부 질환, 그리고 이러한 피부 유형이 사용해야 되는 스킨케어, 어떤 클렌징을 사용해야 되고 어떤 보습제를 사용하고 어떤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는 게 좋은지, 혹은 어떤 기능성 제품을 사용하는 게 좋은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시리즈물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런 걸 보시려면 본인이 어떤 피부 유형인지를 알아야 되니까 반드시 설문지를 해보시고, 좀 길더라도 빠르게 하면 10분, 15분이면 하거든요. 그래서 쭉 보시고 본인의 피부 유형을 확인하시고 그 영상을 보시면 좀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가 될 수 있도록 가꾸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내용 도움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다른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 많은 시청 바랍니다.